챕터 6. 무엇이 인류를 진화하고 번영하게 만들었나? 1장. 모험가 유전자의 힘으로 더 멀리 떠나온 무리. 현생 인류는 약 2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탄생한 이래 10만 년에 걸쳐 세계 각지로 퍼져나갔다. 대이동은 인류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 실제로 인간이 거의 멸종될 뻔한 적이 있다는 유전적 증거도 있다. 인간 게놈이 독특하게도 개인차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사람의 유인원인 침팬지나 고릴라와 구분짓는 중요한 특징이다. 이처럼 높은 유전적 유사성은 모든 현생 인류가 소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집단을 공통의 조상으로 두고 있음을 말해준다. 실제로 아주 먼 옛날, 인간종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 전 지구적 사건이 일어났고, 이 일을 계기로 인간종의 개체수는 심각한 멸종위기 수준이 2만 명 미만까지 곤두박질 쳤다고 한다. 이 사건은 이주가 중요한 이유를 통감케 한다. 한 곳에만 머무르는 생물은 다양한 멸종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가뭄과 돌림병을 비롯해 갖가지 천재지변이 생물종을 통째로 싹쓸이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 이때 무리가 나뉘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으면 1에서 2개의 무리가 사라져도 생물종 자체는 존속할 수 있다. 하기는 현대인의 유전자에 남아있는 표식을 단서로 원시 인류가 약 7만 5천 년 전에 아시아 대륙 전체에 널리 퍼져나갔을 것으로 추정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4만 6천 년 전에는 호주가, 그리고 4만 3천 년 전에는 유럽이 인류의 터전이 되었다. 북미 대륙으로의 진출 시기는 훨씬 뒤인 3만 년에서 1만 4천 년 전쯤일 것으로 짐작된다. 오늘날 지구에는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땅덩이가 거의 없다. 하지만 현대인이 이렇듯 흩어져 사는 것은 생존의 위협 때문이 아니다.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은 그랬을지 몰라도 말이다. 도파민을 자극하면 탐험 행동이 증가한다는 동물 연구 결과가 있다. 실험용 쥐에게 도파민 항진제를 투여하면 활동량이 늘고 낯선 환경에서도 덜 움츠러든다고 한다. 그렇다면 혹시 원시 인류가 아프리카 대륙을 벗어나 전 대륙으로 흩어진 것도 도파민의 영향이 아닐까?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팀은 선행된 연구 12건의 데이터를 수집했다. 연구팀은 D4 도파민 수용체의 합성을 지시하는 유전자, 일명 DRD4에 특히 주목했다. 우리는 앞서 새로운 것에 끌리는 성격과 정치 이데올로기 간의 관련성을 논하면서 이 유전자를 이미 살펴봤다. 그때 이 유전자의 여러 가지 변이형인 대립 유전자가 존재한다는 얘기도 했었다. 대립 유전자는 핵심 기능에 이상이 없으면서 단백질에 관한 정보가 담긴 영역만 변형된 것이어서 사람의 성격에 개성을 입힌다. 예를 들어 7R 대립 유전자처럼 긴 DRD4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도전 정신이 투철하다. 이들은 지루한 걸 못 참기 때문에 쉴 새 없이 새로운 경험을 찾아다닌다. 새로운 장소,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음식, 새로운 약, 새로운 잠자리 상대 등 새로운 모든 것이 이들의 표정이 된다. 한마디로 이들은 뼛속부터 무언가임 셈이다. 전 세계적으로는 평균 5명 중 1명만이 이 7R 대립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지역마다 빈도의 차이가 있었다. 고고학이 밝혀낸 인류의 대표적 이주 경로는 북미, 남미,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통과하는 길들이다. 연구팀은 이 경로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유전자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아주 흥미로운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류의 발원지 근처에서 대대로 살아온 이들의 후손 집단에서는 긴 DRD4 대립 유전자를 가진 사람의 비율이 새 정착지를 찾은 이들의 후손 집단에 비해 확연하게 낮았던 것이다. 그 중에서도 아프리카에서 출발해 동아시아를 통과한 뒤 베링 해협을 거쳐 북미를 찍고 최종적으로 남미로 내려가는 경로가 있다. 확인된 모든 경로를 통틀어 최장거리를 자랑하는 동선이다. 이 고난의 행군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오늘날의 남미 토착미 집단은 긴 도파민 대립 유전자를 가진 사람의 비율이 69%로 다른 어떤 집단보다도 높았다. 상대적으로 일찍 이동을 멈춘 북미 집단의 경우 해당 비율은 32%에 그친다. 둘 사이에 낀 중앙 아메리카도 해당 비율이 42%였다.
평균적으로 이동 거리가 1000마일 늘어날 때마다 긴 대림 유전자를 가진 사람의 비율이 4.3%씩 높아지는 꼴이다. 긴 7R 대림 유전자의 유무로 집단의 이동 거리를 어림짐작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알겠다. 그렇다면 더 멀리 떠나온 무리가 더 많은 7R 대림 유전자를 갖게 된 계기는 뭘까? 그 답은 늘 더를 외치는 도파민의 성질에서 찾을 수 있다. 도파민은 불만족감과 동요를 일으키면서 한 사람을 한시도 가만히 못 있게끔 만든다. 도파민의 부추김을 받은 사람은 더 나은 무언가를 갈망한다. 안락한 보금자리를 제 발로 박차고 나와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모험가의 이미지가 딱 이러하다. 하지만 이것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2장. 생존하는 적자는 무엇이 달랐나? 고향을 떠나온 모든 집단의 이주 동기가 순전히 개척 정신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몇몇은 종족 갈등 때문에 쫓겨나듯 떠났을 것이고 몇몇은 사냥감을 따라 멀리 가게 되었을 수도 있다. 이렇듯 사실상 도파민과 아무 상관없는 동기도 많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의혹은 여전하다. 도대체 어떤 경위로 이주 집단이 더 많은 7R 대립 유전자를 갖게 되었을까? 이 7R 대립 유전자의 역할은 그들의 엉덩이를 가볍게 만드는 게 아니라 생존에 유리한 특질을 강화하는 것 아니었을까? 짐작컨대 7R 대립 유전자는 생소한 환경에서도 최대한의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들의 눈과 귀를 밝혔을 것이다. 한마디로 그들을 귀신 같은 기회 포착 전문가로 만들었을 것이다. 가령 연중 기후가 일정한 지역에서 사시처철 똑같은 음식만 먹으며 살던 종족이 있었다고 하자. 그들은 어떤 이유로 고향을 떠나게 되는데 새 터전은 우기와 건기가 오락가락하는 곳이었다. 계절에 따라 구할 수 있는 식량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했다. 이처럼 새 환경에 맞춰 생활 양식을 수정하는 것은 도전하는 용기와 실험 정신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한편 연구에 따르면 7R 대립 유전자의 소유자는 학습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답이 보상으로 이어질 때 이 능력은 배가 된다. 그래서 7R 대립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대체로 보상에 민감하다. 또 이들은 대체로 승패에 보다 격하게 반응한다. 이들의 뇌리에는 승리의 달콤함보다 패배의 쓴맛이 훨씬 더 깊게 각인된다. 그러니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놓여 새로운 생존 규칙을 익혀야 할 때 누구보다도 독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7할 대립 유전자의 또 다른 장점은 새로운 스트레스 요인에 둔감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 변화는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나쁜 변화는 물론이고 좋은 변화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이혼은 큰 상처이자 스트레스지만 결혼 역시 만만치 않게 골치 아픈 일이다. 파산하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복권 1등에 답중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머리 아픈 일들의 시작일 수 있다. 흔히들 나쁜 변화가 주는 스트레스가 좋은 변화에 비해 더 클 거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수는 변화의 정도다. 좋은 변화인지 나쁜 변화인지는 크게 상관없다. 단지 큰 변화가 더 많은 스트레스를 일으킬 뿐이다. 스트레스는 심장 질환과 불면증, 소화불량을 유발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때로는 우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스트레스로 우울한 사람은 늘 무력하게 축 처져서 죽음을 생각하고 뭐든 쉽게 포기한다. 모두 생존에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자세다. 먼 옛날 스트레스에 예민했던 일부 원시인은 급변한 환경에서 의식주에 필요한 자원을 구하는 일을 유독 힘겨워했다. 그들은 사냥꾼으로서도 채집가로서도 남들보다 뒤처졌다. 그런 그들이 짝짓기 상대로 인기 있을 리는 만무했다. 아예 자식을 낳을 틈도 없이 요절해 버려 유전자를 후손에 남길 기회조차 없던 경우도 흔했다. 그러나 변화가 모두에게 재앙인 것은 아니다. 새 직장, 새 집, 새 직업 소식에 들뜨고 설레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도파민형 인간들이다. 그들은 신선한 자극이 넘쳐나는 곳에서 오히려 기를 편다. 과거에도 매력적인 배우자였던 이들은 도파민이 우세한 유전자를 후손에게 물려주었을 것이기 때문에 빠른 적응을 돕는 대립 유전자는 점점 더 흔해졌다. 물론 7할 대립 유전자가 만능은 아니다. 도파민이 우세한 사람은 새로운 환경에는 잘 적응하지만 대인 관계에 서툴다는 약점이 있다. 대인 관계 능력은 이웃과 두루두루 친해야
진화적 우위를 선점하기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생존 기술이다. 때문에 최우선 순위가 협동해 있는 사회에서는 도파민형 성격이 불리하게 작용한다. 결국 모든 것은 환경에 달려있다. 협력이 최우선 과제인 안정적 사회에서는 도파민형 유전자가 적어진다. 생존과 번식은 당장 급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양의 도파민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면 집단이 낯선 상황에 빠졌을 때는 도파민 시스템을 강화하는 유전자가 부족해 생존 활력을 높일 것이다. 다음 두 가설을 보자. 둘 중 어떤 가설이 옳은 것일까?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일까? 1번. 도파민형 성향을 강화하는 유전자가 인류의 모험가 기질을 키웠다. 그 결과로 고향 땅을 떠나온 집단에서 이 유전자가 더 흔해졌다. 2번. 한 집단이 어떤 동기로 인해 터전을 옮기게 되었고 그 무리 중 도파민형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남들보다 더 잘 살아남아 더 많은 후손을 남겼다. 만약 도파민형 유전자가 인류를 유목민으로 만들었다면, 즉 1번 가설이 옳다면 아프리카를 떠나온 모든 집단에서 7R 대립 유전자가 흔해야 한다. 다시 말해 바로 옆 동네에 자리 잡은 이들과 바다 건너 대륙에 자리 잡은 이들의 대립 유전자 비율이 비슷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량의 도파민이 집단을 움직이게 하는데 필요한 전부였다면 종착지가 어딘지는 중요하지 않을 테니 말이다. 도파민이 많은 사람은 떠나고 도파민이 적은 사람은 남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대이동이 7할 대립 유전자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면 이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은 더 먼 곳에 정착할수록 높아져야 한다. 이유는 이러하다. 이동거리가 짧을 경우 환경 변화를 경험하는 세대는 얼마 되지 않는다. 집단이 이동을 멈추면 그 전까지 모르는 곳이었던 장소가 익숙한 데 집이 되고 CLR 대립 유전자의 이용 가치는 사라진다. 따라서 다양한 대립 유전자가 보다 골고루 전해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집단이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간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그럼 집단은 세대의 세대를 거듭하며 오랜 세월 동안 환경 변화를 겪는다. 그러는 내내 CLR 대립 유전자의 이용 가치는 지속되므로 당연히 이 대립 유전자를 가진 개체가 더 오래 살아 더 많은 자손을 남길 것이다. 때문에 이 장거리 여행자 집단에서 7R 대립 유전자를 가진 사람의 비율은 점점 높아진다. 결정적으로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팀이 내놓은 분석 결과가 이것과 정확히 일치했다. 먼 곳에 자리 잡은 집단일수록 7R 대립 유전자를 가진 사람의 비율이 높았던 것이다. 유전자가 이주를 지시한 게 아니었다. 무리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개체가 더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유전자가 많아졌다고 설명하는 편이 더 타당하다.